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 내내 과제 관련해서 토론을 줌으로 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하고 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집에 있는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재료로 백종원 씨의 유튜브 레시피를 참조해서 볶음밥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볶음밥을 먹고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조직 내에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늘 직장 생활하면서 바깥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일을 하고 또 온라인 회의를 하고 등등 이렇게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바깥에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충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점심 식사도 결국은 제가 좀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오늘은 백종원 씨의 볶음밥 레시피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볶음밥 한번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재료는 대파를 썰어서 달걀 2개만큼의 양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주문해서 배달해 먹을 때 같이 왔던 파 남은 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가 있는데, 양파는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찾아보니까 반 토막밖에 없어서 이 정도 양밖에 안 됩니다. 달걀은 1인분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막상 달걀을 집어보니까 어제 마트 가서 살 때 굉장히 값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30개 정도에 5,000원도 안 돼서 덥석 들고 왔더니 알이 뭐 새알처럼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3개 정도 넣기로 했고, 밥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진간장, 맛소금, 그리고 굴소스를 넣어야 이게 뭐 그 MSG처럼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해서 한번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식용유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후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팬에다 식용유를 3스푼, 3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예, 파를 넣고요. 자, 이제 볶겠습니다. 예, 파를 볶아서 식용유에 먼저 파기름을 좀 내는 것이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길에 양파도 미리 넣겠습니다.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은 센 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기름을 좀 한번 더 두르겠습니다. 식용유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을 넣겠습니다. 과감하게 달걀을
이렇게 막 스크램블 하듯이 섞어서 이거하고 같이 파하고 양파하고 같이 섞어줍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한 손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파하고 양파하고 달걀하고 해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맛소금은 제가 조금 뿌렸고요. 굴 소스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양이 얼마나 해야 돼. 그래도 우선 뭐 대충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뭐 밥을 더 많이 넣으면 되죠. 예, 이제 밥을 넣고 볶아서 최종 산출물을 한번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이거 꾹꾹 눌러 가지고 밥을 이렇게 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굴 향도 나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새우도 넣고 해서 새우볶음밥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버터도 한번 식용유 대신에 버터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추를 간장에 이렇게 절여서 한 건데 옛날 그 고향에서 먹던 그런 맛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우울하시지만은 또 나름의 일상 속에서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안 해봤던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 세종연구원에 처음 왔을 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최대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 직원이 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동시에 회의도 하고 또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전 직원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고 또 소그룹으로 회의도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익숙해져서 과거에는 뭐 전화로 이렇게 그 협의를 하던 것이 이제 연구위원들이 스스로 그 온라인 회의를 상대방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일상화 되었습니다. 역시 파를 식용유에 넣고서 미리 볶으니까 파 향이 좀 나서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 컴퓨터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장만을 해야 했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꽤 큰 모니터를 2개를 넣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가동할 때 이 전기 전력 소비량을 보니까 약 200와트 정도가 이렇게 소모가 돼서 그것도 이제 한 달 이렇게 쭉 모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끄고 또 2개 모니터 중에서 필요치 않을 때는 1개 모니터를 끄는 방식으로라도 전기를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될 때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린 애기들하고 같이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의 여건 자체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기 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 홀로 사용하는 그 방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꼭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 이걸 떠나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이제 그 원격으로 일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주택의 구조 문제, 또 자기 스스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이런 전반적인 투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산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업해서 일을 할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검증된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금 초기에 이제 반응은 회의가 많이 없어져서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재택근무나 이 원격근무가 협업의 효율성을 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재택근무의 성패는 떨어져 있지만 얼마나 긴밀하게 같이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이걸 구축하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익숙한 그 연령대는 쉽게 접근을 해서 같은 장비나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연령 세대의 경우에는 같은 장비나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효율성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교육이나 또 매뉴얼 또 이런 그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등등 참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 각자가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이 시와 시민의 사이에서 이 정책을 매개로 한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시민들을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시의 정책을 소개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가 정책으로 연구해서 시의 정책으로 만드는 하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런 그 온라인 협업 이런
기능은 더 부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좀 짠 것 같습니다. 아까 굴소스를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굴소스를 넣다 보니까 벌컥하고 이제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짠데 오후에 일할 때는 물이 많이 먹힐 것 같습니다.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제 청사가 지금은 이제 대전청사 그리고 이제 세종청사 이렇게 두 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전청사는 옛날 그 충남도청 부지, 충남도청 건물에 있습니다. 선화동에. 그리고 이제 세종의 연구를 보다 현장에서 밀착돼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종의 연구를 하는 연구 인력들은 세종시 소담동에 별도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2, 3월쯤에는 대전청사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문지동으로 청사를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독 청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즉 온라인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다 좀 선진화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해서 회의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실시간으로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는 것을, 그 회의실 안에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보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연결한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외부의 또 전문가들은 또 온라인으로 접촉을 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통상 그런 서비스가 일부 전문 업체에서 온라인 그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할 때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이고 또 다시 이렇게 그 장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일부 연구위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도 또 청사 안에 있는 연구위원들은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도 재택근무하는 연구위원들은 또 바로 전체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나 그 발표하는 걸 보면서 동시에 토론이 가능하고, 이것은 또 요새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 이쪽하고도 거의 그 시간 갭이 없이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국제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도 결국은 그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 가장 그 선진화된 시스템 하나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사를 모셔가지고 특강을 할 때도 청사의 그 회의실에서 특강을 할 경우에 시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보면서 이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기능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은 그 첨단 그 영상 회의실을 활용을 하면 우리 연구위원들, 박사들이 1년에 연구해서 생산하는 것이 약 100개 이상의
아주 좋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주제의 연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그 3대 하천, 대전은 3개의 하천이 있죠. 대전천, 유등천, 갑천 해서 이제 대전천이 유등천하고 만나고 유등천이 갑천하고 만나서 갑천이 이제 금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특징이 하천의 그 이 유량이나 이것에 비해서는 하상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얘기는 하천을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간으로 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교통이라든지 또는 뭐 여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우리 그 연구위원들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3대 하천의 시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정책화가 이제 하나씩 시에서 되겠지만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전천 주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 연구가 완료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자 이렇게 하면은 그 연구위원들이 박사가 직접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은 또 그 영상으로 남겨져 가지고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장이 되면서 그 후에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그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정책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용어로 그 체관권이 돼가지고서, 물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정책화가 되지만은 이런 그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한 그 연구 결과가 쉬운 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적어도 연구위원으로서 내가 연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쓴 연구 산출물을 마무리하고 발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쉬운 말로 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영상으로 한 20분 정도, 10분 내지 20분, 길 건 30분까지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완성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연구의 마무리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만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오전에 회의를 쭉 하고 12시 한 반쯤 지나서 좀 시장기가 돌아서 바깥에 나가서 먹을까 뭐 할까 그러다가 에이 볶음밥이라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이렇게 하고서 백종원의 그 유튜브 레시피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볶음밥만 만들어는 것만 조금 한번 그 영상으로 기록해 보려고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반응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좀 해서 저를 알고 저를 아껴주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말부터 대전 세종연구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유엔에서 3년간 유엔 거버넌스 센터 원장으로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를 외국에서 생활할 정도로 이렇게 그 바쁘게 국제적인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이제 지역 우리 제가 나고 자란 우리 고향에 이 공간을 창조를 하고 또 시민들의 그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의 책임자로 와서 하루하루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